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윤미향 민주당 의원의 남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삼석씨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1인 인터넷 매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리고 이제 종이신문으로는 주간지를 발간한다고 하고, 윤미향 의원이 한때 이제 정대협 대표나 아니면 정의연 이사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안에서 무슨 웹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이제 외주를 줘야 할 때 그때 자기 남편 그 회사에 외주를 주기도 했던 그 남편이 김삼석인데, 이 사람이 이제 윤미향 의원과 같이 그 정의연의 그 안성쉼터 있죠.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에 있는 안성쉼터, 그 이제 매입 가격과 판 가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안성쉼터에 가서, 잘 아시지만 유경식당 여종업원 얘기 있습니다. 그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거기에 데리고 가서 월북을 종용했다 하는 그런 폭로가 한 번 있었죠. 그 시점이 2018년 11월쯤입니다. 그때 이제 안성쉼터에 가서 유경식당 여종업원 한 3명 정도 하고, 이제 3명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안성쉼터 그 뒤에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 찍은 것이 한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 김정은 이런 사람들을 찬양해가면서, 그러면서 왜 여기에 굳이 왔느냐,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하게 해가면서 회유를 했다 하는 의혹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의혹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수원신문이 그 즈음에 이제 사실상 문을 닫은 건지 어땠는지 기자들이 찾아가도 그 흔적을, 종적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바로 그 유경식당의 지배인입니다. 허강일 씨. 이 사람은 지금 외국에 있습니다. 왜 외국에 있느냐? 작년 3월 달에 국내를 떠나서 외국으로 갔는데, 본인 말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신변 안전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으로 갔다. 그래서 정치적 망명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어느 곳에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부 기자들하고 몇몇 기자들하고는 SNS를 통해서,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문답을 주고받고 좀 취재에도 응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시 또 월북 종용 의혹을 두 번째로 증언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8년 11월쯤에 한번 안성쉼터에서 월북을 회유했었다 하는 얘기, 그 증언이 한번 있었다고 했죠. 근데 그 시점이 아니고 그로부터 한 달쯤 뒤에 2018년, 이때는 날짜까지도 명확합니다. 12월 23일에 또 한 번, 이번에는 이제 이 김삼석 씨뿐만 아니고 양심수 후원의 소속이라고 밝히는 그 직원들.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밝혔으니까 사실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죠. 이 허강일 씨로서는. 허강일 씨가 아는 사람은 김삼석 씨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2018년 12월 23일에 또 탈북 종업원들,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강원도 삼척 인근의 오두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후 맥락이 굉장히 아주 상세하게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면 도저히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진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이제 월간조선에서 봤는데, 월간조선의 그 기자가 취재할 당시에 여러 가지 정황과 이런 것들을 보면 이 기사는 허강일 씨가 지어냈을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김일성, 김정일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면서 다시 또 월북을 해라. 월북을 하지 않으면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월북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 허강일 씨 그 증언을 쭉 들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윤 의원 남편하고 그 다음에 양심수 후원의 사람들이 저 일행을 강원도 이름 모를 산속 오두막으로 데려갔다. 그래서 거기 가서 북한 찬양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전처럼, 이 전처럼이라는 건 안성쉼터에서 했던 것,
그러니까 2018년 12월 23일이면 안성쉼터는 그로부터 한 달여 전에 갔을 때 월북을 회유했었다고 했죠.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또다시 월북을 회유하더라,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전날, 그러니까 12월 23일 전날인 12월 22일 안성쉼터에서 김 씨하고 정의연이라고 소개받은 사람 4명, 근데 남자 2명, 여자 2명. 근데 뭐 소개를 할 때 정의연 소속이라고 소개를 한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이 정의연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유경식당 탈북종업원 2명. 그렇게 하룻밤을 안성쉼터에서 지내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23일 김삼석 씨가 갑자기 삼척으로 출발하자. 우리 삼척에서 좀 쉬었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삼척에서 저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삼석 씨가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안성쉼터에서 삼척까지 이동했는데 거기서 뭐 좋은 곳이 있는데 가보자 그러니까 다시 또 따라갔겠죠. 따라가서 처음 출발해서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점점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 삼척이 원래 산중이 많습니다. 산이 잘 아시지만 옛날 삼척탄좌 있었죠. 삼척탄좌 얘기도 있었고, 삼척에 원래 탄광이 많거든요. 탄광이 많으면 깊은 산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삼척에 보면 조금만 들어가도, 삼척 시내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산속입니다. 근데 점점 깊은 산속으로 저녁 먹고 들어갔으니까 거의 깜깜한 상황에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가면 갈수록 도로도 없고 경사는 급하고 가파르고 조금만 잘못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아서 정말 겁이 났다. 겁을 먹고 따라간 겁니다. 근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니까 뭐 따라가지 않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삼척에서 거의 2-3시간, 뭐 속도는 못 냈겠죠. 뭐 막 가파르고 이런 곳을 막 구석구석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래서 2-3시간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곳은 깊숙한 산속의 오두막이었다. 이 오두막이 뭐 하는 곳인지를 이 허강희 씨는 잘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적조차 드문 한 약초꾼들 정도가 아마 갈 수 있는 정도의 오두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오두막으로 들어갔는데, 그 오두막을, 그 깊은 산속에 가서 밤에 오두막에 들어가 보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혹시 자기하고 이 종업원들을 거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마취제로 잠재워서 북한으로 보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한시라도 바삐 여기를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오두막에서. 그러더니, 그런데 이제 일행이라는 게 양심수 양심수 무슨 모임 뭐 이런 데 있었다는 사람하고 김삼석 씨하고, 그 다음에 뭐 거기에 이제 정의연이라고 소개받은 남자 2명, 여자 2명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수령님, 장군님에 대해서 뭐 찬양하는 발언을 쭉 하더니 이제 북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종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삼석 씨 경우에는 자기는 여기를 어떻게든지 빠져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리를 한 끝에 한 3시간쯤 지난 뒤에 조금만 그곳에 더 머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전화가 온 것처럼 이렇게 부산을 떨고, 그래서 서울에 일이 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가려고 하니까, 아유, 안 자고 왜 그냥 가? 뭐 그러면서 이제 섭섭하다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거기 그냥 잤다가는 뭐 마취제 같은 거로 잠재워져서 북송이 될지도 모르겠다, 또는 살해 위협을 느낄 정도로 정말 주변에 아무도 정막강산인 곳이니까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끝까지 거절하고 거기서 탈출을 했다, 이런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8년에 11월 달 안성쉼터에서 그 재월북을 회유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로부터 한 달쯤 뒤인 2018년 12월 23일에도 강원도 삼척 근처의 오두막에서 다시 또 한 번 월북을 종용받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 2번, 그리고 2019년 3월 달에, 그러니까 이것과 2019년 3월 달에 허강희 씨가 망명한 것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허강희 씨가 왜 국내에서 자기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국내에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그 부분에 관해서 관계 당국이 허광일 씨를 상대로 해서 뭐 탐문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미향 의원의 남편 이 김삼석 씨에 대해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뭐 지금 드러난 것만,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허광일 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드러난 것만 이 두 케이스가 있는데, 이 외에도 지금 김삼석 씨가 뭐 경기 동부연합 소속이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 파다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이 부분을 제대로 지금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삼석 씨가 경기 동부연합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관계당국은 충분히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사의 결과로서 과연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정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재월북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뭔가 관계당국 국가정보원이나 아니면 검찰의 공공수사부나 이런 곳에서 이 부분은 좀 탐문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여러 가지의 무슨 친북 내지는 아니면 뭐 고정간첩일 가능성 뭐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저는 수사를 벌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 이후에도 윤미향 의원의 남편으로서 버젓이 수원시민신문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관계당국의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뭐 수원시민신문이 문을 닫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기색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안당국, 지금은 뭐 이름도 다 바꿔가지고 뭐 실질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당국에서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의 이런 행적, 적어도 이 행적이 허광일 씨 증언을 우리가 100%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 증언이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지어낼 수가 없는 얘기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수사에 착수할 단서로서는 저는 충분해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관계당국은 하루빨리 윤미향 의원의 남편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든, 이건 뭐 색깔론이나 이런 거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국내에 멀쩡히 있는 국회의원의 남편이 유경식당 여종업원이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왜 이북의 가족 얘기를 들먹여가면서 다시 월북을 해라 이런 얘기를 계속 두 번씩이나 종용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가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계당국에 있는 수사관들은 이거 전혀 궁금하지 않나요? 더군다나 이런 증언이 나온 마당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증언과 함께 이거는 수사에 착수할 충분한 단서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단서를 기반으로 해서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정말 무슨 생각으로 유경식당 여종업원들을 다시 월북시키려고 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할 내용이 지금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다.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허광일 씨가 과연 국내에 살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남아한 사람이 왜 국내에 살지 못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망명을 했는지, 누구한테 결정적으로 그런 위협을 느꼈는지, 허광일 씨를 위협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도 함께 밝혀주고, 그리고 그 와중에서 정말 또 한번 어떤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 같은 것이 저는 틀림없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도 함께 조사를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두 발을 뻗고 밤잠을 잘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